자, 그 다음은 이걸 봅시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매산비의 그 지문.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보는 게 좋겠죠. 어딨지? 지난주 거야. 예, 네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뭔지? 근데 내 그거 어디 갔나? 아니, 요거 32쪽에 있어. 요 질문입니다. 기억나죠? 기억은 아마 좀 의미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라고 이름 붙였다. 3단 문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가며 이 명제는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한다. 표준 형식이 아니다. 이 표준 형식이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다와 같이 모든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형식을 지켜야 될 말입니다. 이 문제 형식 맞춰서 불러야 돼. 명제를. 알죠? 모든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전체 긍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부정은 뭐겠습니까?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 이게 맞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모든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부정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나겠지만 근데 애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늘 뜻하는 건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하는 건지 분명히 그러니까 맞죠?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이상주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되고 맞지? 근데 철학자가 이렇게 보지 철학자가 100명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가 10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100명이 모두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는 것도 이무정 배제. 근데 99명은 이상주의자인데 한 명만 아니다도 이무정 배제 맞죠? 이무정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해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뭡니까? 맞죠? 철학자 누구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고 되지 맞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지금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 하면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니까 지금 맞죠? 머리 안 넣어져. 이거 나중에 할까? 지금 해도 되겠나? 판단하세요. 지금 1대1 수업에 안 하면 뭐 해요? 문법이나 딴 거면 되지. 오늘 문법은 좀 그렇게 안 어렵다. 문법부터 하고 네. 지금 보니까 네 표정 보니까 저 아저씨 뭐나 카노 이런지 문법부터 합시다. 문법 오늘 별로 오늘 문법이 그거잖아. 의미잖아. 의미. 30초 그거 30초 보시면요. 자, 선생님 수업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의미니까. 우선 뭐 위에 있는 그 지시사기 연습 냅두고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단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밑에 예문 보세요. 학교 다녀오면 자 손이라는 단어가 있지. 손하면 뭡니까? 손하면 무슨 겁니까? 이거잖아요. 손. 이게 중심적 의미고. 근데 이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자 보세요. 예문 보면 학교 다녀오면 손을 씻어 이건 중심적 의미인데 그 다음 보세요. 일이 바쁜데 손이 부족하네 할 때 이 손은 뭡니까? 진짜 손입니까? 이게 뭡니까? 뜻이 뭐고? 일할 사람 맞죠? 좀 더 이건 노동력 맞지?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손이 노동력을 얘기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돌 선생은 손이 커서 돈을 보고만 쓴다. 이때 손이 이 신체 부위 손입니까? 이때 뭐고? 이때 그러니까 뭐 이 손은 무슨 뜻이고? 뭐가 그런 얘기입니까? 맞아. 오 역시 글 쓰는 학생. 씀씀이가 많이 나오네 맞죠? 씀씀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죠. 만약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 손이라는 문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약 아주 옛날에 맞죠? 누군가 만들겠지. 그럼 손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맞지? 우리 인간의 몸에 달린 이걸 뭐라고 할까? 그래서 손이라고 정해졌겠죠.
뭐 왜 손인지 모르지만 손 그게 뭡니까? 손이라는 말의 최초 의미죠. 우선 이 신체 부위. 근데 이 신체 부위 갖고 이제 손 이걸 손하자 한다면 이제 뭐냐면 근데 뭔가 노동력 일하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일을 일을 한다 노동한다 할 때 뭘 사용한다? 손이죠, 맞죠? 물론 뭐 몸 전체를 많이 사용하지만 몸 전체 뭐 여러분 사용하지만 근데 보통 손으로 일한다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하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가 손이라고 하자 된 겁니다. 손. 그러면 그 손의 의미가 뭡니까? 더 확장된 거죠. 또 뭐다?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게 씀씀이가 크다. 근데 뭐 돈을 쓰든 뭘 쓰든 이건 뭡니까? 손으로 맞죠. 꺼내서 쓰잖아. 그러니까 아마 씀씀이 이거 하는 것도 손이 크다 하자. 그리고 또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처음에 그 단어가 생겨서 처음에는 그 하나의 뜻밖에 없었겠죠. 원래 그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으니까. 근데 점점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자. 근데 물론 뭡니까? 그 처음에 그 손과 관계 있는 거 아니겠죠? 맞지? 아예 관계 없는 거는 그렇게 확장 안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미는 중심적 의미고 그 다음부터 확장되는 의미는 주변적 의미입니다. 국어사전 보면 손을 찾아보면 맞지? 손의 의미가 여기 있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 뜻이 뭡니까? 중심적 의미고 1번 뒤에 것부터는 뭐다? 주변적 의미. 한 개 더 얘기하면 이렇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있는 이런 어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나의 단어가 만약 손이 있으면 손 찾아보니까 1번 뭐 신체 부위,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손 같은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뜻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뭐니까 다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적 의미와 이런 주변적 의미 이런 관계로 있는 이렇게 이런 의미 관계가 있는 이런 단어를 다이어 이 다자 무슨 다자겠노? 그렇지 뜻이 많다. 하나의 단어가 뜻이 두 가지 이상 많다. 다이어가 뭡니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그러니까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묶어서 다이어라고 정한 것은 다이어 거기 다의어에 와 관련 있는 그런 의미 관계다. 그 밑에 개념적 의미, 내포적 의미는 방금 봤던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사전에 있는 뜻은 개념적 의미입니다. 개념. 내포적 의미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 말고 또 생기는 겁니다. 뭐 비유나 상징을 위해서 생기기도 하고 맞지 그런 것들. 밑에 보면잖아. 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게 사군자죠. 이거는 원래는 뭡니까? 다 각각 자연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비의 지조, 절기를 의미한다. 구름도 뭡니까? 방금 구음할 때 있지만 구음은 뭡니까? 덧없다, 자유롭다, 떠돈다 이런 의미가 생기겠죠. 그럼 이런 건 보통 문학에서만 생기겠죠. 이런 게 내포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다음 이것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교과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줄 넘어가세요. 32쪽. 자 여기서부터 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문에 나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선 우리가 쓰는 어휘가 뜻이 뭐냐면 단어의 집합입니다. 맞지? 일정한 범위 속에 있는 단어 집합. 그러니까 뭐 한국어 어휘 맞죠? 우리말 어휘하면 우리가 쓰는 이 전체 단어고. 근데 뭐 여기 있지만 뭐 친족 어휘하면 뭡니까? 친족 어휘하면 또 가족 친척 관련된 어휘 있죠. 뭐 오촌 당수 이런 거 있잖아. 누군지 아나? 오촌 당수이. 사촌은 누굽니까? 사촌이야. 사촌이 누군데? 사촌은 아빠나 엄마의 형제의 자식들입니다. 맞잖아. 사촌 오빠나 뭐 사촌 언니 있지? 네. 사촌 동생도 있고 맞죠? 네. 명절 때 보면 한 번씩 보잖아. 아니면 뭐 누구 결혼식이나 이럴 때 친한 사람 있나? 사촌은 없어요. 그럼 조카
내 조카가 있다고. 내 집에 조카가 있는데. 내가 내 조카가 아니다. 누가 사촌. 네 조카는 네 형제 있다 했나? 네. 형제 누구 있다? 오빠 있다 했나? 언니. 그 언니가 뭐 자식 낳아야 네 조카지 맞지? 네가 이모가 되는 거고. 언제 이모 되겠노? 곧 된대 또 나중에. 조카는 그러니까 너의 조카는 너의 형제의 자식들이 네 조카지. 맞죠? 그러니까 네가 너의 부모님의 형제의 자식은 사촌. 오촌은 건 뭐냐? 오촌은 뭐죠? 그 사촌의 형제가 아니다. 사촌 형제 사촌이고. 사촌 모르겠다. 삼촌의 그러니까 삼촌의 자식들이 사촌이고 사촌의 자식들이 육촌이더라고. 선생님 헷갈려. 선생님도 사촌까지밖에 몰라. 얘네는 8촌까지도 막 이렇게 막 따졌거든. 여하튼 친족 오인 이런 겁니다. 맞죠? 어떤 어휘라는 것은 단어의 집합. 그래서 그런 어휘의 대표적인 게 고유 한자 외자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고유 한자 외자 뜻은 알잖아, 지금 뭔지 알잖아요. 고유는 순 우리말이고 한자는 중국의 한자말이고 외자는 뭡니까? 한자 빼고 나는 말인데 그냥 만약 윈도우 이거 뭡니까? 윈도우는 왜 국어에 걸었죠? 왜냐면 우리 창문을 쓰지 윈도우를 쓰지 않잖아. 그 국어사는 윈도우 있나 없나? 없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외국어예요. 윈도우 맞지? 아직은 아마도 윈도우는 뭐 미래가 되면 뭐죠? 외국어 안 쓰겠지.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고유한 한자가 있으면 맞죠? 외국어가 되게 힘들겠죠. 근데 택시는 뭡니까? 버스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나 없나? 없죠. 버스 보고 만약 이거죠. 아 버스 택시 왜 영어니까 우리말 씁시다 해서 버스를 막 억지로 막 뭡니까 긴 큰 차 택시는 돈 내는 차 뭐 이렇게 뭐지 하면 이게 안 되잖아. 이미 늦었잖아. 컴퓨터도 뭡니까 못 바꾸죠. 북한은 이렇게 다 바꾸잖아. 맞죠? 북한은 아이스크림 보고 얻은 모순이 이렇게 맞지? 들어봤지? 그렇게 다 바꾸죠. 여튼 외래어는 외국어였던 것이 국어에 동화된 겁니다. 단순히 외래어는 뭐 영어 다가 아니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 국어 사전도 등재돼 있죠. 우리말 사전에 버스, 택시, 컴퓨터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전에 등재돼 있다. 고유 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 고유는 되겠죠.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고유보다 한자가 더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세요. 예를 들고 보세요. 한자 밑에 생각은 고유인데요. 맞죠? 생각에 해당하는 사고, 사색, 고려, 고찰, 상상, 숙고 이게 다 생각과 대응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훨씬 더 뭡니까? 이게 단순히 한자가 많은 게 아니고 생각한다는 것을 맞죠? 사고, 사색, 고려, 고찰, 상상, 숙고가 다 생각의 의미는 있지만 다 각각 조금씩 다르죠, 맞죠? 차이가 있죠. 사색하는 거하고 사고하는 거하고 다르죠, 맞죠? 사색은 뭐다? 뭔가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골똘히 사고는 뭡니까?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또 상상은 뭡니까? 상상은 뭔가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다 조금씩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자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고유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방언하면 이제 사투리에 의해서 맞죠? 뭐라 카노 이런 것만 보는데 근데 방언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투리는 지역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 분화된 겁니다. 알죠? 하지만 또 하나 뭐다? 사회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회적 요소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는 사회에서 고문관 원점입니까? 고문관 맞죠? 왜냐면 나는 아직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아무 갈 일도 없겠죠. 고문관 먼저 공부한 이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고문관이 뭐냐면요 제가 군생활을 잘 적응 못해서 군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뜻 아니지 맞지?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학교에서는 담탱이, 야자 담탱이 뭔지 알죠?
쓰나 있는 거야. 담탱이. 아 데뷔. 그냥 달리면 하면 되지 맞죠? 야자. 뭐 이거는 언론사에서 낚시. 뭐지? 이거 나도 뭐지? 이건 나도 모르겠다. 언론 낚시. 어그로 끝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쓰는 거야. 기자들이 그렇게 어글 끄는 게 낫잖아. 낚시는 이게 아마 그거 겁니까? 뭐냐면 어글 끄는 기사가 있어 이게. 그래서 끊어? 이게 뭔가 취재원 이런 뜻일 겁니다. 아 진짜요? 내가 그 법조계에서는 소송 이거니까 법률 어죠 맞죠? 그다음 이제 보면 밑에 뭐 은어 소고가 있습니다. 은어할 때 은어는 뭐냐면요 비밀 유지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은자가 숨은 은자입니다. 알겠죠? 숨기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 집단에서 어디 보면 조금 사회방어가 비슷한 것도 있는데 특정 집단에서 자기들끼리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집단 바깥에 숨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경찰차 보고 백차, 경찰 보고 짭새 이런 말들은 이제 뭡니까? 어느 집단에서 이걸 쓰겠나 이렇게? 10대. 아니죠. 범죄 뭐 10대가 범죄인데 범죄자 집단이 맞죠? 범죄 집단이 말하는 거죠. 범죄하는 사람들끼리 야 경찰도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막 이런 말 쓰겠죠. 또 증권가의 찌라시, 법갑충. 그러니까 물론 청소년 집단도 은어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숨길 게 많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건 다 뭡니까? 청소년 집단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언빠주의, 엄마 아빠한테 들키 이런 거 쓴 적 있나? 아 온바주의는 너무 오래된. 맞죠. 이건 뭐 거의 그러니까 한 2000년대, 201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 썸 타다 찌질 이런 거. 아니 뭐 그러니까 은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도 중요하지만 은어는 숨긴다 맞죠.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다는 걸 표시해서 비밀 유지. 속어는 뭐 맞죠. 비속한 말이죠. 속어는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욕설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말을 비하해서 쓰는 것도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든 거는 이런 건 거의 다 뭐냐면 조금 뭐냐면 뭡니까? 일반적인 속어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 뭐 머리를 맞죠. 대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면 먹다 내가 뭐 처먹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비속어죠. 전문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일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맞지. 은어는 아까 했지만 비밀 유지가 목적이라면 전문어는 뭡니까? 일을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표시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은요, 그 다 영어 맞아.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최저기는 뭐 중증 외상 그거 봤나? 네. 그거 좋아하나 보네. 다 봤나? 그까지. 네. 그거 뭐 피로고 이런 거 안 무섭나? 네. 그럼 의사는 되겠네. 아니 제가 보는 거. 그래. 그건 어차피 가짜니까 맞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왜 그렇게 다 영어를 쓸까? 뭔가 저것도 있어 보이려고. 그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 드라마 보면 알다시피 보면 정말 1분 1초가 맞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영어도 그러니까 의사들 영어 쓰는 보통 뭐냐면 짧고 맞죠. 약자가 많죠. 뭐 PA 이렇게 맞죠. PA가 뭐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쁜 상황에서 빨리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저희 빨리 칼 주세요 아니고 메스 이렇게. 법률 용어는 뭐가 많습니까? 한자가 많죠. 요거는 요거는 의사가 지금 빨리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한자가 많다. 그다음 금기어가 보고 있습니다. 금기어가 뭐냐면요, 금지된 말입니다.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해서 입 밖에 내기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세요, 죽음이나 질병, 뭔가 위험한 동물 같은 거. 대표적인 거 뭡니까? 지금은 당연히 요즘은 위험할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동물이었나? 호랑이거든요. 옛날 서울에도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도 호랑이가 물려갔습니다. 그럴 때요, 진짜 존시대까지. 알겠습니까? 일제히 강점기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원래 많았습니다. 산에서 막 내려갖고, 그러니까 마을을 막 습격하기도 하고, 배고프면 내려갖고 막 잡아먹고. 특히 어린아이를 막 잡고. 어린이는 왜냐면 딱 체력이 좋잖아, 맞지? 어른은 크니까. 호랑이 낙하고 뭐 다른 말 쓴다 이거죠. 뭐 쓰더라 내가 아는데 뭐 무슨 원님인가 무슨 님이
산실 뭐 하면 산신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무서우니까 맞죠? 그렇죠 맞죠? 그 말 하면 올까봐 왠지 끔찍하니까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또 뭐 있노? 뭐 성적인 거 당연하겠죠. 또 배설 맞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지. 네가 정말 친한 친구 앞에서는 맞죠? 똥 많이 할 수 있지 맞지? 근데 좀 네가 뭔가 좀 덜 친하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두는 맞죠? 사람 앞에서는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이럴 때 맞죠? 내 앞에서도 네가 똥 묻었는데 1시간 이렇게 안 하잖아 맞지? 그냥 1시간 동안 맞지? 그런 말 맞죠? 그런 집도 안 쓰죠. 그것도 금기어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밑에 보면 왕국어는 뭐냐? 금기어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쓰는 거죠. 왕국 알겠습니까? 금기어 대신 쓰는 말이 왕국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천연두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그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마마 손님 이렇게 똥 주면 대변 소금 맞지? 청소부 환경미화 이거는 요건 사실 왕국어라기보다는 뭐냐니까 청소보다 말이 뭔가 그 직업을 비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기어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맞죠? 청소보다는 걸 환경미화를 한 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좀 무슨 부하는 게 좀 이게 낮게 보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이렇게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를 원을 바꾸는 게 좋고요. 부원 청소부 무슨 부하면 맞죠? 뭔가 이거는 좀 이렇게 조금 낮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 하면 이건 맞죠? 맞죠? 그래서 근데 원도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원도 또 낮게 보면 뭐냐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돕는 그 분들은 뭐합니까? 간호원이라고 하나 간호사 같은. 저는 간호사. 맞죠? 간호원 하면 안 되고 간호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또 그 직업에서 그러니까 또 우리 왜 원인데 하면서 간호사 이렇게. 니 왜 간호사가 안 돼? 혹시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나? 아니 그냥 간호사 하지 않아요? 옛날 간호원이 얼마 있어? 간호원 아니면 뭐 진짜 뭐 옛날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구시무시한데 그 옆에 있는 그 간호사는 맞죠? 그냥 좀 무시하는 거지. 또 대부분 또 여성이니까 맞지? 요즘 남성도 좀 있지만 요즘도 여성이 많죠. 그다음 식모 가정부 역시 식모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거는 억수가 바뀌었죠. 그러면 식모는 밥하는 엄마 식모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방금 왕국어는요 특정 직업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게 맞죠. 좀 더 존중하는 말을 쓰는 거죠. 왕국어로서. 넘겨보세요. 안 넘기기가 이거 그쪽. 예배는 단어의 의미관계입니다. 여기도 많이 봤죠. 유의관계. 유자 뭡니까? 비슷할 유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시 보면 말, 언어, 죽다, 숨지다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통 그런 게 많죠. 순우리말과 한자 맞지 이런 거. 말, 언어 이런 것도 그렇고 맞지. 순우리말과 한자는 유의관계겠죠. 아까도 뭐 생각, 사고 이런 게 있었지만 어머니, 자랑,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유의관계는 사실 여기는 없지만 동의관계는 뭐냐면 같은 겁니다. 이거는 교체가 가능한데 유의관계는 뭡니까? 교체가 되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는 자리에 언어를 써도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데도 있죠. 이런 거죠. 너의 그 말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너의 그 언어 이거 이상하잖아 맞지? 근데 못 쓰지. 근데 뭡니까? 한국의 말과 일본의 말은 비슷한 부분도 있다. 뭡니까? 한국의 언어와 이래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관계는 뭐냐면 유의어끼리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의관계는 뭡니까? 무조건 대체됩니다. 근데 죽다랑 숨기다는 예. 뭐가 달라요? 요거는요. 굳이 따지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숨지다 좀 인간한테 쓰는 거 아닌가? 인간한테 사람한테나 동물한테는 숨지다 말 잘 안 쓴다 이가. 우리 집 강아지가 숨졌어 이렇게 잘 안 쓴다 이가. 근데 무슨 내 봤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숨지다 아닌가? 동물한테 쓰니까 숨지다. 숨졌다. 왠지 좀 사람한테 말쓸 것 같아. 이건 그냥 나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입니다.
반의관계. 죽다 숨지다 말고 또 유의관계 또 뭐예요? 돌아가시다. 이것도 되죠. 뭐는 좀 그러니까 높이지 않는 말고 또 유의관계입니다. 반의관계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의관계도 크게 두 개를 또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이겁니다. 중간에 가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길다 짧다는 뭡니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게 있지. 맞잖아. 어줍죠? 그럼 길다 짧다 맞죠? 근데 살다 죽다 뭡니까? 제3의 그 영역이 있나? 없죠.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반의관계도. 좋다 나쁘다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좋다 나쁘다는. 이거는 중간이 있죠. 덥다 춥다도 있지. 뜨겁다 차도 있죠. 팔다 사다 이거는 있나? 이거는 방향 반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요즘 여기 교재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만 반의관계도 중간 상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있나 없나? 없죠. 물론 뭐 다른 어떤 소수 성도 재성이 있지만 그거하고도 다른 문제죠, 맞지? 그건 또 각각의 성이지. 그 남자 여자 중간에 보면 그것도 신뢰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상하관계 이건 뭡니까? 상이요 하이요. 상위관계 하위관계. 그러니까 사람 남자 여자 이런 거 맞죠? 남자 여자는 사람의 하이요. 사람은 남자 여자의 상위관계. 상위 이렇게 됩니다. 부분관계는 이거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 그러니까 몸, 팔, 다리, 허리 이런 거 맞지? 이건 상위 하이로 맞죠? 그래서 부분관계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그것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쌤 앞에서 해봐. 다이어 동료 이거 두 개는 결표하세요. 묶어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있나? 이미 알겠죠? 이거 한번 배웠죠 벌써. 다이어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두 개씩 뜻이고 의미 연관성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이 각각 의미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동묘는 뭡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동음 같은 소리인데 이의 뭡니까? 뜻은 달라. 그러니까 우연히 소리만 같은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배죠. 배 맞죠? 배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배고프구나. 지금. 근데 또 뭐 있노? 타는 배 하면 여행 가고 싶구나. 또 뭐 있노? 신체 배. 요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구나. 아까 먼저 얘기한 거 보고 난 그 심리를 알고 있지. 배고프나. 배 좋아하나 배. 배는 근데 과일 배는 맞죠? 별로 인기가 그렇게 딱 생각나는 거 아니죠?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딱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수박, 참외, 한라봉. 요즘에는 레드향 먹고 있어. 레드야. 너 레드야. 어제는 먹었는데 진짜 어제 먹었는데. 저 추석 설날 때 쌤이 처갓집하고 쌤 집하고 레드향을 한 박스 사왔거든. 좀 주시더 장이 주시지 한 박스니까 그 받아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어제 뭐 매운 걸 먹었나? 어제 내가 뭐 먹고 애들 먹었지? 어제는 뭐 먹었지? 어제는 뭐 먹었는데? 어제는 내가 뭐 먹었지? 어제 뭐 먹었는데 매워서 먹었는데 매운 콩나물 먹었구나. 콩나물 먹고. 쌤 없어 가시겠어요. 10시 쌤이 학원 마치면 10시거든요. 대구에서는 집에 오면 11시거든. 근데 그때부터 먹기 시작. 야식이죠. 야식 잘 먹나? 야식이라 하긴 애매한데 그냥 밤에 늦게 먹는 그 야식이지 뭐. 야식은 뭘 선호하는데? 그냥 밥, 과일. 뭐 이렇게 일반적인 야식이잖아. 치킨, 족발, 피자 이런 건 잘 안 먹나? 그럼 네가 원래 안 먹는 거 알면 집에서 안 먹는 문화인가 봐. 약간 그런 거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그렇죠. 우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네. 니도 그러니까 니 먹고 싶은 찾는 거 안 가면 니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가. 살다 보니까. 그럼 만약 네가 나중에 막 있잖아. 돈도 있고 막 네가 먹을 수 있으면 또 먹을 마음이 있나? 그리고 아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을 때 있잖아. 그때 가면 그런 데 안 가나?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많이. 근데 먹으니까 그렇게 뭐 기다렸다 내가 이제 먹고 싶은 참다 이제 먹는다 이런 느낌 안 그냥 먹는 거가. 평소에 이렇게 그런 거 먹고 싶은 거 그럼 좋은 거 보니까 그렇게 입맛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는 좀 한식 맞아. 그런 게 잘 낫다. 만약 내가 먹고 선택하자면 한식을 먹고 싶다. 그냥 밥에 맞죠. 그냥 뭐 이런 거 좋다. 그렇게 살면 좋죠. 쌤도 원래 그렇게 사는데 30대 학원 선생하다가 혼자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때 건강이다. 여하튼 동의어는 베베베 이런 것들. 거기도 예시 보이더라. 동의어의 예시. 손을 빨리 씻어라. 그 집에는 행랑채에는 언제나 하룻밤 묵어가는 손이 많았다. 이때 손. 이때 손은 뭡니까? 손님, 손자입니다. 이런 말 다 수저로 맞지. 옛날 많이 썼다. 그래서 동의어 다이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씩 고등학교 수능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이어 동의어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뭐 잘 헷갈린 거 있나? 괜찮아요. 사전에 그러면 다이어는 뭡니까? 저렇게 돼 있겠죠. 동의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전에. 만약 배가 3개잖아.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돼? 구분을 그냥 똑같이 배배배 하면 되잖아. 그럼 배 1 이렇게 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어. 왜? 근데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내 괜히 얘기했나? 근데 어차피 헷갈릴 거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각각의 단어로 표기되는 거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동의어는 뭔가 의미적 연관성이 없지. 이 배하고 교통수단 배하고 과일 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다이어는 아까도 했지만 처음에 중심적 의미가 있었는데 점점 그날 쓰다 보니까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어 각각의 뜻 간에 의미적 연관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헷갈리는지 모르겠나 본데 지금. 아니 괜찮아요. 뭔가? 그럼 여기서 애매한 거 해볼까? 다리 있잖아 다리. 우리 다리. 이 다리하고 그 다리 있지. 사람이 강이나 그 건널 때 그 다리 구조물도 있죠. 그거는 다이어의 동의어예요. 맞아. 이거 다이어도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면 두 개 다리가 좀 뭔지 비슷하게 생기지 않죠? 다리가 맞죠? 아니가? 지금 이 표정은 뭐 그거 헷갈려요 이렇게 안 헷갈리면 됐고 맞다. 좀 거만하네. 왜 헷갈리지? 자 밑에 보면 단어의 의미 변화. 이거는 사실 여기 이거는 사실은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여기 같이 나있다. 근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건 이거죠. 시간이 흘러야 변하지 맞지? 어떤 단어가 옛날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조시에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이고 변한 거죠. 근데 그 변하는 양상이 3가지가 있다. 확대 보세요. 확대는 원래 옛날에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 정도였는데 그게 더 확대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영감이라는 단어 있죠. 영감 뭐고 영감? 할아버지 맞죠? 근데 조시는 뭐냐면 그 영감이 정상품 이상 종상품 이하 당상간의 높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벼슬을 있는 사람을 보고 영감이 됐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그럼 지금 뭡니까? 이 말대로 그냥 남자 노인이면 다 영감이지.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법 나는데 지금도 검사나 판사 보고 그 검사 밑에 보면 검사 밑에 그 수사관들 있지. 그 사람들이 검사 보고 영감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검사도 맞죠. 옛날 같으면 하나의 벼슬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영감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보는 거죠. 대놓고 보면 안 되지. 축소는 반대로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의미 확대가 왜 확대인지 알겠죠. 원래는 그 특정 벼슬의 그 몇몇 남자들만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나이 많은 그냥 남자 노인은 다 영감이 나잖아, 맞지? 축소는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비속어지만 맞죠? 자, 사실 근데 이거는 놈도 똑같아요. 놈이라고 놈은 왠지 좀 맞죠? 이 단어보다는 조금 낫지. 놈은 지금 많이 하는 거죠. 만약 지금 네가 나한테 선생님 같은 놈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큰일 나지. 맞죠? 뭐 내가 화를 내는 거 도대치고 목소리가 이상해지겠죠. 내 보고 네가 선생님 같은 놈. 그런데 조수실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 뭐냐면 그냥 사랑의 뜻이에요. 놈이 알겠나? 똑같이 이 단어도 이 기억 지읒도 뭡니까? 그때는 그냥 모든 여자. 그 내가 계속 써도 되는 거죠, 맞죠? 지금 못 쓰지. 지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수업 뭐 하겠지? 근데 지금은 여자의 비속어. 이게 축소죠, 맞죠? 이름은 그냥 이런 학대 축소 중에 바뀐 거예요. 어디다? 이게 지금 뭡니까? 나연이는 준석이보다 어리다, 맞죠? 근데 지금 맞죠? 내가 나이 적다 고 근데 옛날 준석이 뭡니까? 나연이는 준석이보다 어리다가 뭡니까? 이제 기분 나빠야 돼. 왜? 어디섰다? 스투피드 뜻입니다. 알죠? 스투피드. 어디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공통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미 이동. 이런 그러니까 의미 변화가 있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변화가 있기 세 가지 양상이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거기 뭐 개념 복습 이런 문제 풀어 와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딱 맞춰 봅시다. 자, 잘 좋겠나? 자, 이제 봅시다. 예선비. 이거 다 풀어볼까? 이거 다. 오늘 4회 뒷부분이죠. 네. 예. 아직 오늘 시간 많이 남았네. 오늘 구모 어려운데 왜 시간 남았지? 자, 24번부터죠. 맞지? 지금 24번 그 당군 나오는 거죠. 24번은 5번, 25번 2번, 26번 4번, 27번 3번, 28번 4번, 29번 2번, 30번 1번, 31번 2번, 32번 2번, 33번 5번, 34번 4번, 35번 5번, 36번 5번. 두 개 다 맞췄어. 5가 배웠나 학교에서? 얼마가요? 이거 시조 5가. 뭔가요? 네. 이거 2학년 교과서 나왔나? 1학년. 1학년 때 나왔다고. 전체 다 배웠다. 이게 총 6수잖아. 아마 근데 2학년 교과서면 한 2개, 3개 나왔을 거야. 이 중에서. 그렇게 맞아요. 한 세. 맞죠? 다 나오지 않았지. 이거 2, 3, 4, 5, 6이 나왔잖아. 37번은 5번, 38번 2번, 39번 5번. 이게 지금 빈처. 40번 1번, 41번 4번, 42번 3번, 43번 1번, 44번 2번, 45번 2번입니다. 이렇게 우선 요거부터 하고 시간 남으면 요거 좀 모의고사 좀 볼게요. 한 40분 남았으니까 잠깐 안 와 이제. 근데 오늘 히트 학교인데 보니까 안 춥나? 오. 히트 오늘 좀 봄 날씨 같았지. 자, 아까 어디까지 봤습니까? 아까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전체 긍정은 모든 뭐뭐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근데 전체 부정은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뜻이 두 가지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체 부정은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지금 그럼 부분 긍정은 어떻게 되냐? 네가 읽어봐. 어떤 뭐는 뭐뭐이다. 맞죠?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다. 염세주의자가 뭐냐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안 될 거야? 세상 망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염세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는 뭡니까? 반대죠. 잘 될 거야. 니는 어쩌고?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야. 오, 염세주의자. 염세가 아니라 염자가 싫어하다. 세는 세상 세자입니다. 세상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 좋지. 너무 맞지. 다 좋다 하면 그것도 맞지. 좀 그렇지. 하여간 어떤 뭐뭐는 뭐뭐이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이나 많이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적인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은 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의 표준 형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맞지? 그걸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세요.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나는 일상 언어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표준 형식, 그러니까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표준 형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 문장이지.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표준 형식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표준 형식은 딱 이 문장 형식이 맞죠. 모든 뭐뭐는 혹은 어떤 뭐뭐는 어느 뭐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냥 고래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표준 형식에 속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고치 뭡니까?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맞죠? 이렇게. 이건 전체 긍정이 된 거죠. 맞죠?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건 뭔가 표준 형식에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이제 맞죠? 칼을 쓰는 자 칼을 쓰기만 하면 다 망하다는 의미인지 아까 뭡니까? 칼을 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망하다는 의미인지 맞죠? 이건 두 가지잖아. 이 문장의 뜻을 우리가 근데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건 뭔가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건 뭡니까? 모든 고래는 다 포유동물이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니까 맞지?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걸 뭔가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거 아니고 고래 중에 포유동물 아닌 것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뭡니까? 전체와 부분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맞지?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긍정의 표준 형식으로 바꾼 거죠. 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분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전체 긍정과 부분 긍정이 다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논리학에 관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학은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맞죠? 하는 형식을 바꾸는 거. 읽어볼게요.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반면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따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문장은 표준 형식이 아니죠. 이 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 보는. 근데 이것이 전체 긍정으로 바꿀 수도 있죠. 모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하나 뭡니까? 부분 긍정. 어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긍정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있지만 교훈적인 말인 거죠. 교훈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칼로 쓰면 칼로 망할 거야라고 교훈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칼로 망하는 사람이 칼로 망한다는 얘기로 말이죠. 근데 뭡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실의 서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사실의 서술을 보면 그건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칼로 쓰는 사람 중에서 어떤 경우는 칼로 망하더라. 그런 사실을 내 사실을 내가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살찐다. 이게 부분 긍정이 뭐겠습니까? 전체 긍정이 뭐겠노? 이거는 뭔가 의사들이 하는 말이죠. 맞죠? 의사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고기 먹으면 살찝니다. 이거겠죠. 모든 고기를 먹는 사람은 살이 찌는 사람이다. 근데 부분 긍정 뭐겠습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떤 사람은 살찔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보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이 맞죠? 표준 형식으로 바꿀 때 이런 어떤 꼭 하나의 표준 형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 이상의 표준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염소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 의도 맞지? 왜냐면 부분 긍정이니까 어떤 의도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한 사람만 제외하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걸 다시 하면 이런 거죠. 100명 중에 맞죠? 100명 중에 99명이 맞죠? 뭐 현실 부정적인 것도 맞죠? 부분 부정이고 100명 중에 극단적으로 한 명만 맞지? 현실 부정적인 것도 부분 부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큰 차이잖아. 근데도 뭐고 이 표준 형식이 뭡니까? 똑같이 어떤이죠. 부분 긍정 부분밖에 안 나요. 전체 왜냐면 표준 형식이 정의는 뭡니까? 전체하면 전체하면 부분이잖아, 맞지? 둘 중 하나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표준 형식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보세요. 한 사람만 어디부터? 전체 중에서 단 한 이거 읽었잖아.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없다. 맞지?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네 가지 기본 형식으로 나누어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고칠 수밖에 없죠. 그 어떤이 맞죠? 그 부분이 99명인지 한 명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영가는 밑에 있지만 흑인들이 보는 종교적 논리입니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 이게 아마 영어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내가 알기로. 그래서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문장 쓸 수 있겠지?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죠. 어렵나? 어떻나? 오.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와 맞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은 어떤 형식이죠? 네 개 중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이건 뭔가? 이건 어떤 형식이죠? 전체 긍정. 맞아요. 그 다음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전체 부정. 맞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죠? 이것도 전체 문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정은 뭐뭐가 아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전체 긍정이 둘 다 페이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문제 쓸 수도 있죠.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전체 부정이 맞죠? 모든 쓰면 이거는 전체 긍정이 맞지. 그러니까 전체 긍정 문장을 전체 부정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부터 6번까지 5번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 형식, 고전 논리의 표준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맞죠? 바꾸어 보는 겁니다. 바꿀 때 이런 특성이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곧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렇지만 논리학은 맞죠. 이거는 관심이 없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장을 표준 형식이 먼저 고치고자 할 때는 먼저 그러니까 뭡니까? 적절한 해석을 한 후에 그것이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맞죠. 그러니까 형식을 고치기 전에 해석하고 그 뜻에 따라서 뭡니까? 고쳐야 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아까 7번과 8번이었죠. 7번 보겠습니다. 기획 이유죠. 다시 지금 보면 기획은 아까 그거죠. 어느 쪽으로 해석이 오는가라는 문제는 논리학 가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의 이유를 찾는 이런 문제가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서 문제에서 이렇게 특정한 문장을 쭉 긋고 요것의 이유를 찾으시오. 이거는
추론적 사고입니다. 추론적 사고는 뭐냐면니까 글에 나타나 있는 내용 갖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짐작이 완전히 상상의 영역이 게 아니고 이 글에 어디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에 관심 문제가 아니다 했죠. 이거에 대한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어찌고 또 그것을 교훈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찌고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말이죠. 맞죠? 그래서 7번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선택지가 5번이랍니다.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여기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런 7번 같은 문제는요. 앞에나 뒤에 그 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막 머릿속에서 뭐 없는 걸 찾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런 국어 문제는요. 지문에 다 있어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 국어 문제. 그러니까 지문을 잡고 봐야 돼요. 이 국어 문제 볼 때는. 8번 어렵죠. 8번은 어렵죠. 근데 8번은 사실 근데 답은 매우 찾기 쉽습니다. 8번에 답이 5번이다 맞지? 나는 봐보세요. 그래서 보기 있는 게 문제 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거는 지금 표준 형식에 맞는 문장이가 안 맞는 문장이가? 안 맞죠? 5번 보세요. 뭐 내있노? 이 문장이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서 분명 뜻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은 표준 형식 아니잖아. 5번 틀렸지. 답은 맞죠. 사실 표준 형식이 표준 형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 정확한 어떤 그 이해만 있으면 5번이 답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답을 맞죠.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사실 맞지. 근데 문제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답을 모른다고 뭡니까? 1, 2, 3, 4번을 보고 헷갈릴 수 있겠죠.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 이제 1번. 자 우선 보기다. 자 보세요. 문제 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 문제 뜻이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참석했다니까 어떤 모임이 있겠지. 그 모임이 뭡니까?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다 문제의식 투철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만약 이 교실에 이 모임이야. 그럼 뭡니까? 우리 두 명은 다 문제의식 투철하다 이거죠, 맞죠? 문제의식 투철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참석한 사람은 다 투철한 겁니다. 1번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표준 형식이 맞나 안 맞나? 맞아요. 맞죠? 이건 어떤 거죠? 4개 중에서? 전체 공조. 잘한다. 맞죠? 전체 공정이고 이렇게 바꾼 거죠. 이거 맞죠? 1번은 맞고. 2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는 뜻은 그걸 뜻하지 않는 거. 이것도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좀 맞죠? 이해가 사실 됩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 안 따고 해서 문제의식 투철하는 거. 밖에 있는 사람도 문제의식 투철할 수 있잖아. 맞지? 우리 두 명만 투철한 게 아니잖아. 맞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투철하는 얘기지. 그러다 이 밖에 있는 사람이 투철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 맞지? 이해됐죠? 여기 2번도 맞고. 3번 4번이니까 이게 맞죠? 3번 4번이 잡을 때는 뭔가 이 문제에서 함정이자 덫입니다. 구덩이입니다. 3번 보세요. 이제 3번 했네. 네. 자 보세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선 이겁니다. 지금 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문제의식 투철하다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에서는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 그러니까 3번부터 다시 보세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일부분 참석한 뭡니까? 우리 이 모임 참석한 모임 사람 말고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이 문제 보고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잖아, 맞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참석한 사람 빼고 다 죽을 수도 있잖아. 맞지? 이 세상에 사람 없으면 뭡니까? 이 참석한 사람만 투철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3번은 긍정이나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긍정하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맞아요. 긍정하지 않잖아. 네. 근데 긍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참 거짓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긍정 부정할 수 없다. 뭐 납득이 안 되면 물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는 뭡니까? 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맞지? 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이 문제 갖고는.
이 복이 있는 문장이 이 3번의 그 문장을 긍정하진 않죠.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는다. 그리고 긍정하지 그냥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좀 틀리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번 맞는 거 이제 알겠죠? 4번도 보세요. 4번도 비슷한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또 역시 긍정할 수 없죠. 3번, 4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죠. 3번은 이 참석한 사람 빼고도 있다는 얘기가 맞죠? 4번은 참석한 사람들만 문제의식이 투철한 얘기죠. 맞지? 둘 다 긍정할 수 없죠. 우리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3번, 4번 해보면 완전 반대말인데 둘 다 긍정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이 있는 문장 갖고는 알 수 없는 얘기죠. 맞지? 그 얘기입니다. 의문은 조금 그런 게 있죠. 사실 이 3, 4번은요. 이 지문에 아까 선생님 방금 지문에 모든 답에 근거했지만 3번, 4번은 조금 사고를 해야 됩니다. 복이 지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복이 지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 뭐냐면 어떤 문장이 두 가지 이상 의미로 해석될 때는 많이 있었죠. 이 문장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장이 어떤 하나의 의미로 맞죠. 딱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3, 4번. 그러니까 3, 4번이 고비입니다. 3, 4번에서 뭔가 다 이거 3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뭡니까? 4번 맞는 것 같은데 뭡니까? 5번까지 안 볼 수도 있겠죠.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학년 올라갈수록 특히 이제 내년에 수능을 풀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나는 혹시 그런 스타일인가? 만약 오지선다면 한 3번 봤는데 이거 확실하게 답이야. 그러면 4번 안 보나? 좀 시험 바쁜 상황이면. 네. 바쁘다 그러면 안 보고. 어?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시간이 있는 상황이면 근데 시간이 있어도 근데 어떤 학생 보면 3번 답이네. 4번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너무 자신을 과신합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문제 고정이 맞죠. 이런 문제니까 다시 보면 5번은 맞죠. 다시 보니까 확실하게 답이죠. 맞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선택지나 판단하기 힘든 선택지가 앞에 있지만 의외로 답은 쉬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려운데 답은 쉬울 수 있어요. 답을 선택하는 게 쉬울 수 있어. 그런 문제가 꽤 많습니다. 국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선택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앞에 선택지 보고 뭔가 이 문제는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놓칠 수 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모의고사 가서 모의고사 똑같거든요. 아까 그럼 다음 주에는 그거 하자 이거죠. 그거 다 틀린 거.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내가 복사 좀. 이 책이 좀 나한테 있는가? 좀 질문할 거 있나? 딱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나? 그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그걸 좀 먼저 설명하고. 궁금한 거. 다음에 4번. 아까 뭐고 37, 38, 39 그쪽이 많이 들었나 아까? 네.
현대소설 맞죠? 현직은 빈처. 요거 그 세 개 중에 두 개 들었다니까. 한 개 들었나? 그 부분 그 이 소설 한번 볼까요? 잠깐만 몇번 하는 거예요? 37, 38, 39 요거 지금 아까 내가 그 38, 39 다 틀었다니까. 네. 아, 너무 직설을 했나? 괜찮아요. 오, 역시 염세주의자. 뭐 틀릴 수도 있죠. 인생이 원래 틀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염세주의. 요거 한번 볼까요? 요 소설 내용 이거 이해됐습니까? 빈처. 빈처 뜻이 뭐죠? 빈처. 빈처. 처가 뭐고 처. 아까 구문 할때 잠깐 나왔다. 팔선녀가 다 한생에서 다 성진이 한생한 양수의 아내가 됐지. 이처 육첩이라고 했죠. 처는 이제 시간은 정식 부인이고 첩은 뭡니까? 딱 정식 부인은 아니죠. 뭔가 데리고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첩이 좀 낮아요. 처는 이제 뭔가 진짜 부인이고 첩은 그냥 같이 사는. 처는 아내입니다. 아내, 부인. 비는 뭡니까? 이 여기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 나. 아, 그 내용인 거죠. 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요거 남은 조항들 한번 우리가 감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풀 때마다 맞죠? 매 회마다 현대 소설이 한 편씩 있죠. 고전도 한 번씩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이 수능의 소설은요 전체가 나올 수가 없지. 시는 전체가 나오잖아. 전체 모습 볼 수 있죠. 웬만하면. 근데 소설은 그럴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제한돼 있는 지문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를 제시할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연이가 이제 이런 현대 소설 문제 풀 때는요. 쌤 이거죠. 극장 네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다. 실체. 네 만약 뭐 이렇게 영화 예매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앞에 한 30분 못 봐. 그럼 네 이거 예매하나? 다음 타임 하죠,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풀면 다 네가 보통 이렇게 한 30분 앞에 못 보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앉아서 보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뭐지? 누구지? 맞죠? 저 사람 누군지 파악해야겠지. 막 이미 사건 벌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무슨 관계냐? 이런 거 파악해야겠죠. 인물 관계, 인물 자체를 파악하고 인물 중에 관계도 파악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어떤 사건이 중심 사건인가? 또 배경은 이게 지금 어디고 언젠가? 뭐 시대일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특정 지역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인물, 배경, 사건, 또한 갈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소설 요소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이제. 보면 아이고 형님 오셔요. 막 이거는 주거 없지 그냥 처음부터 말로씩 하죠. 형님 오셔요. 아내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게이지파인에게 무엇을 들리고 들어온다. 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작품에서 어려운 거는 또 맞아요. 친조가 나오죠. 처형은 누굽니까? 처형. 처형. 처의 형이지. 처한테 형이 있을 수 있나? 맞죠? 아내의 누구겠노? 아내 남편.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아내 그 남편이잖아. 처형은 네가 언니 때잖아, 맞지? 네. 네 남편한테 네 언니가 처형인 거야. 나중에 결혼하면. 그러니까 아내의 언니. 손 있어. 그러니까 아내 언니를 보고 여자 형제 윗사람 보고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오세요 할 때 맞죠? 옛날에는 좀 뭐냐면 여자 형제끼리도 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맞죠? 형은 남자들끼리 쓰는 거야, 맞지? 처형이 게이지파인에게 무엇을 들리고 도는다. 나도 반갑게 인사했다. 자 이제 이 소설 뭡니까? 나라는 소술자가 있지. 몇 인칭? 1인칭 이거 맞죠? 1인칭이고 이 나가 누굽니까? 남편이겠죠. 그래서 방금 읽은 거에서 어디가 뭡니까? 이 작품은 나가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또 아내의 처형 그러니까 맞죠? 아내 언니죠 맞죠? 이 둘 관계는 여동생 언니 관계죠 맞죠? 이런 관계 이런 인물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인물 관계는 맞죠? 가족 관계가 많겠죠. 아니면 친구 소설 나와서 뭐 다양하지만 맞죠? 보통 뭡니까? 가족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형이 맞죠? 우리 집에 온 거지. 나의 집에 방문한 거죠. 나도 방금 기사를 했다. 그날 매우 욕을 보셨죠? 못 잡수는 술을 무슨 짝이 그렇게 잡으셔요? 왜 집은 안 보고 저걸 보고 있대? 왜? 관심이 없나 이 소설에 대해서? 왜? 지쳤나? 어연. 그럼 딴 거 할까? 딴 거 하면 그럼 네가 관심 있는 건 뭔데? 뭐? 토끼? 토끼전 뭐 틀리겠나? 32, 33. 그건 소개를 맞췄네. 그럼 토끼전 보자. 학생의 흥미를 또 우리 중시해야지. 토끼전 이제 알잖아 근데. 기본 얘기는 알죠? 네. 토끼전 주인공 토끼고 맞죠? 보세요. 그럼 바로 보면 돼. 자다가 토끼를 얻고 기슭을 내려가니 물결이 어디컹 출렁출렁 하는구나. 이거 이제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자다가 토끼한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죠? 간이죠. 간 갖고 뭐 하려고? 자다 지금 먹으려고. 그 바치려. 누구한테? 아까 구멍이 나왔다. 용왕한테 맞죠? 용왕이 아프제. 토끼의 간이 약이약하제. 그래서 자다가 뭡니까? 제가 육지에 가서 토끼를 꼬셔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셔졌제. 토끼를 얻고 이제 맞죠? 농구 가는 겁니다. 이제 맞죠? 아이고 내가 저 물 무서워 어찌 간단 말이오? 수궁천리 멀다 마시오. 유명한 선비며 장군들이 물길 따라 군주를 찾지 않았소. 맹제도 천리를 멀다 않고 가 양해왕을 보았고 강태공도 문왕 따라 주나라 가 공세었고 한신이도 소위 따라 소화 따라 하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중국에 이런 맞죠? 맹자 유명한 사람들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맞죠? 물 설득하니까 야, 중국의 유명한 옛날 사람들 다 이미 물 건너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토생원이 이제 뭡니까? 토끼를 높여서 부르는 거죠. 토생원도 나를 따라 수구에 들면 단번에 대장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맞죠? 뭔가 이렇게 미끼를 준 거죠. 네 가면 거기서 대장할 수 있다. 고운 여인들과 밤낮 없이 더불어 만세토록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 나를 따라 수궁으로 가실 테요 아니면 아니가 싫대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죠? 가면 높은 대장도 할 수 있고 또 고운 여인들도 있다 말씀하죠. 하니까 토끼 뭐 합니까? 어서 가십시다. 이거 뭡니까? 설득에 넘어간 거죠, 맞죠? 어서 가십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뭐다? 자다가 토끼를 맞죠?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설득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주고 토끼가 어서 가십시다. 라고 한 것은 요걸 통해서 뭔가 토끼가 자다의 설득 다른 말로 하면 회유에 넘어간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물가에 가서니 농작 같은 물이 들이다대는 걸 토끼가 딱 보서는 아이고 죽어 넘어간 것소. 내 적이나 뭐하면 따라가서 좀 보려고 했더니 여보 이러다가 영국문 뚝도 못 가고 죽겠소. 나니 갈러 별주부나 편안히 가시오. 맞죠? 또 막상 가니까 뭔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맞죠? 토끼 육지 생물이니까 물속에 맞죠? 물속에 들어가야 뭔가 갑니다. 근데 들어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중략. 자 중략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질문 읽을 때 중략이 됐으면 이제 뭐냐면 건너뛰기가 점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극장 가서 보다가 또 뭔가 나가야 돼. 이거 전화 왔어 엄마가. 여보 나와서 엄마 전화 받고 와야 됩니다. 전화 받고 엄마가 전화를 한 30분 넘게 뭐 했나 하면서 그래서 뭔가 30분 있다가 또 들어갔어. 그럼 또 뭡니까? 또 파악해야겠죠. 아이고 이걸 좀 나가. 아이고 나 똥 좀 누고 가자. 똥 좀 누고 가. 이놈아 똥 누고 가. 이놈아 물에다 넣어. 아이고 물에다 똥 넣으면 벼락 맞는다면서 이놈아. 이놈아 사공은 벼락 맞는다고 벌리는 못 보였구나. 아직도 뭡니까? 아직 안 가고 있지. 여기까지만 알겠죠. 아직도 신랑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 그걸 다 하고
DG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DG가 뭡니까? 밑에 뭐가 되어 있노? DG. 그 지금은 휴지죠, 맞죠? 휴지. 오늘 자꾸 똥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 시방 DG가 어디 있어? 무대다 훌렁훌렁 해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뭐고 지금 가는 길에 자다가 맞죠? 응가 맞았다 하니까 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좀 멈춰라 이거 하니까 그냥 싸라 무대 맞지? 하니까 야 무대 싸면 휴지는 하니까 그럼 뭐 합니까? 그냥 무대 그냥 훌렁훌렁 맞죠? 무대 시켜 이거죠? 뭐 비대도 해라 이겁니다. 비대. 아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벙어야 된다. 이놈아 인정할 수 없으니 내 등이 펴다. 이리하여 만경창파는 한없이 녹음을 받아 거센 파도를 타고 남해를 반하고 길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맞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토끼가 경망하여 자다의 낚시에 걸리긴 하였으되 오죽이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든 제 고장을 떠나 낯선 고장으로 갈 생각을 하였으랴. 이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서술자가 토끼의 어떤 그런 마음을 직접 소설하고 있죠. 이런 거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이런 말? 들어봤죠, 어디선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도 한번 얘기했고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고전술 같은 거 배울 때, 그러니까 서술자가 단순히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이렇게 뭔가 인물의 마음속을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현대 소설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은 이런 게 꽤 많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서술자의 개입 혹은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한번 써놓으세요. 하였으자 옆에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면 갈수록 물도 산도 멀리 물러나고 해서 조금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근데 이 질문 끝까지 뭐냐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계속 가는 길에 보면 그 토끼가 노래 부르죠, 맞지? A 부분은 맞죠? 토끼 노래지. 이 풍지 세상 하직하고 떠나가느라 물나라가 푸른 산보다 크고 좋으니 자라 타고 이내 몸은 가고 또 가네. 오고 가는 이 인구단마 부러워하려무나 이제 가면 붓을 잡고 역사를 서서 영궁한 모두가 무릎을 꿇리도다. 지쳐놓고 재물 많은 몸이 되니 백년 청년 길이길이 복을 누리리라. 이거 뭡니까? 이건 토끼가 부르는 뭐다? 영궁에 가면 맞죠? 자기가 이제 맞죠?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는 기대감으로 노래하는 거 맞죠? A는. 그래서 A 이렇게 노래 보니까 토끼가 노래를 마치고 작은 배를 벌렁거리면서 크게 웃자 자라는 빛이 웃죠. 왜? 자는 맞죠. 지금 자기가 토끼를 속이는 거니까 맞죠. 아이고 이 토끼 이 바보 같은 놈 지금 자기가 죽는 게인 줄 모르고 이거죠. 이놈이 내 등에 앉아서 웃기까지에 결만하게 짝이 없군.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있어봐 하면서 자다가 맞죠. 한국을 웃습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으며 얼마나 바쁘게 등산에 다녔던 거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파도를 박차고 갔다 돌아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루며 한간 용환님 기쁜 빛을 보자 하도다. 우리 임금님 병안 나으시며 왕궁이 평안한 길이다. 맞죠? 뒷부분 뭡니까? 맞죠? 진실이 나와있지? 용왕님 병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듣고 뭐다? 토끼는 잘하는 노래를 무심히 듣다가 제가 간사하다는 대목에서 의심이 나서 맞죠? 왜냐면 방금 노래에서 간사한 토끼를 얻다 이제 맞죠? 그러니까 네 방금 어땠어? 하니까 저 대꾸한다. 내가 흥이 나서 그저 부른 것인데 뭔 사연이 있으니요? 토끼는 그저 의심 풀지 않아서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준다는 게 무엇이며 우리 임금님 병이 나으리라는 게 무슨 말이요? 하니까 자기가 토끼의 말을 듣고 나서 이미 무치 그러니까 물 아니고 무치입니다. 무치는 뭡니까? 육지 무치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으니 내 말 뜻을 안다 해도 저는 어찌할 수 없어졌다 하고 대꾸 안 합니다. 맞죠? 쌩하고 맞죠? 토끼 이때까지 살갑게 굴던 자다가 묻는 말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 그래도 더더욱 빨리 내닫는 자다 등에 떨어질까봐 단단한 등껍질만 붙들고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니까 맞죠? 자다가 이제 별로 친절하게 안 대하지. 왜? 이미 육지도 안 보이고 토끼는 여기서 헤엄치고 못 가니까 어차피 니 끝났어 하면서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까지. 그래서 32번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한 거죠. A는 토끼의 기대감, B는 뭡니까? 자라의 어떤 맞죠?
심리를 담고 있잖아. 몇 번 했어요? 4번. 4번. A와 B는 서로 초지에 공감하는 게 아니죠, 맞죠? 각자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2번. B는 A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B는 아까 저 간사한 토끼 맞죠? 거기서 알 수 있죠. A는 그게 없잖아. A는 그냥 자기가 용군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만 나와 있지 자라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다. 이건 사실인가 좀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죠. 2번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33번은 이건 보기를 보면 토끼전은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는 구조. 자라의 유혹과 토끼의 의심, 토끼의 속임과 용왕의 의심 맞죠? 이야기 여기 주변에 용왕 안 나오죠 맞죠? 용궁가면 뭡니까? 사실을 한 토끼가 이제 용왕을 속이지. 뭐 간이 간 납두가 그런 거 맞죠? 간 저기 그 처음부터 얘기하지 간 저기 말 놓고 있는데 그래서 맞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용왕이 처음엔 안 믿다가 맞지. 특히 토끼의 수궁행, 수궁 탈출로 이루어진 이른바 용궁 위기가 작품 중심에 놓여 있는데 속고 속이는 과정을 통해 반전이 거듭난다. 이와 같은 작품 구조에는 주인공인 토끼의 권한에 찬 삶, 그런 삶을 강조하는 중세 봉건 체제의 수탄이 맞물려 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잠깐만. 사실은 아까 이 고수 짧긴 한데 지금 토끼가 용궁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자라가 이렇게 막 맞죠 좋은 맞죠 뭐 벼슬 준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그런 말 있었죠 아까 뭐냐면 아까 그 어디 있었지? 거기 아까 지문의 왼쪽 부분에서 그 아까 토끼 노래에서 좀 더 한 5째 올라가면 하늘이 날 도우사 우연히 잘 만나 세상살이 어려움과 산중우승을 면한다. 그러니까 토끼가 자를 만나기 전에 자기 삶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토끼가 이렇게 뭐 육지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살기 어려워서 안 그래도 뭡니까? 좀 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끼는 하나의 백성으로 본다 맞지? 그러니까 당시 어떤 시대에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봉건 체제의 수탈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맨날 뭡니까? 백성들 막 세금을 막 몇 배로 거두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것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토끼의 수궁행은 토끼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2번 수궁에 도착한 다음에는 자라에게 속은 토끼가 용왕을 속이기 위해서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서 알 수 있죠 맞죠? 지문은 없지만 보기에서 보면 토끼의 속임이란 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3번 수궁으로 가면서 기뻐한 토끼의 모습에서 고난을 겪은 토끼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아까 했지만 우선 보기에 보면 토끼의 고난에 찬 삶이란 말 있잖아. 그리고 예문에서도 뭡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적은가? 이 3번이 지문을 좀 자세하게 읽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기에도 그런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마지막 문장 보면 주인공인 토끼의 고난에 찬 삶이란 말 있잖아.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말 다 맞는 말이잖아, 맞지? 선택지가 틀리고 잘못된 말이 있지만 보기 있는 요 보기 지문은 이게 하나의 힌트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4번 자라의 노래를 듣고 난 뒤 토끼가 자라를 의심하지만 욕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는 지문에 잘 할 수 있죠. 5번 뭐 어떤지 보세요. 토끼가 수궁으로 가는 이유는 봉건 체제의 수탈에서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뭐 들겠노? 자신이 그렇죠. 지문이나 보기 지문 어디에 옵니까? 토끼가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건 그런 맞죠? 뭐 꿈이나 기대하는 거 아니죠?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 거죠, 맞죠? 자기 어떤 뭐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5번이니까. 그럼 하여간 언급되지 않는 거는 함부로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과정일게요. 과제 고정문학
145에서 37쪽 145에서 147쪽 문법 30에서 33쪽 복수 그 다음 모의고사는 5회 1에서 22번 그 다음 예산비는 13에서